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달 한 행사장에서 포항시 의원에게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동경주 지역 3개 읍면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2단계 거리 두기는 오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에게 막말을 했다는 폭로가 시정 질문에서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정 의원은 이 시장의 막말과 폭언처럼 포항시 내부의 낡은 조직 문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다며 시장의 사과와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대학생 봉사단 발대식 현장. 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정재 국회의원, 김민정 안병국 포항시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이 자신에게 여러 차례 막말과 폭언을 했다고 의회 시정 질문에서 밝혔습니다.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말을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네가 뭔데 나한테 감히 이런 말을 하냐. 5번 이상 소리를 지르면서 차를 타러 가셨습니다. 이것은 사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전혀 아니고 더구나 시장이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에게 욕설과 막말, 폭언을 했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며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직원들이 이회에 학습을 한다고 한들 조직 문화가 그냥 상급자 말을 듣고 매일 폭언을 듣고 하는데 어떻게 조직 문화가 바뀌겠습니까?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시의원도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당시 시장의 언행이 부적절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니를 위원장으로 해주고 안 해주고는 내 마음 아니냐. 또 그다음에 니를 같은 당이니까 내가 이렇게 또 이렇게 기회를 해주고 하는 것이지 그거 알면 니를 올려줄 일이 뭐 있노? 이런 니란 표현이 이 시장이 한 거죠. 다른 시의원들도 이번 시장의 행동은 공무원 사회의 뒤떨어진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장 정도인 사람임에도 그런 직책으로 보지 않고 어리고 여자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 행동이 툭 나오는 거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저는 나이가 어린 여성 시의원 이렇게 보는 관점 자체가 젠더이식이 낮은 거잖아요. 한편 일부 참석자들은 시정 질의에서 발언하는 김 의원을 비난하고 중단시키려는 행동을 해 눈총을 사기도 했습니다. 자세 좀 낮추세요. 제가 막말 폭언을 했습니까? 그만하세요. 김 의원은 공적인 행사에서 포항시를 대표하는 시장의 언행으로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며 공무원 성폭력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기관장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강덕 시장은 당시 현장에서 김 의원의 말에 전혀 동의하지 못해 나온 반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아니 시장이 어디 가서 불러줄 수도 있고 안 불러줄 수 있지. 그걸 어떻게 시장한테 왜 안 불러주냐고 따지고 항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강덕 시장이 시의원을 비롯한 여러 명에게 상습적으로 막말과 폭언을 했다는 폭로가 시의회에서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는 3명 기독병원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종합운동장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임시선별진료소는 오늘까지만 운영되고 기존의 남북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그대로 운영됩니다. 포항시는 지난 1일 이후 병원을 방문한 사람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며 오늘까지 검사한 11,000여 명 중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3명 기독병원은 확진자가 나온 병동 한계층 환자들을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동일 집단 격리했으며 어제 병원 내외부를 소독하고 나머지 병원 시설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오늘 0시부터 30일까지 동경주 지역인 간포읍과 문무대왕면, 양남면의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3일 사이 문무대왕면 소재의 치킨 체인점과 관련된 확진자 등 동경주에서 1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동경주 지역에서는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집합 금지하며
노래 연습장은 저녁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 등은 저녁 10시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 모임 및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한편 경주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동경주 지역에 임시 선별진료소 3곳을 설치했고 지난 이틀간 1,666명을 검사했습니다. 포항 철강공단 끝자락, 화학 공장과 인접한 청림동 주민들이 지난 나흘여간 두통과 메스꺼움을 느꼈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동네에서 심한 가스 냄새가 났고 이를 맡은 뒤 구토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포항시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강공단 화학공장들과 바로 맞닿아 있는 포항시 청림동. 지난 22일 저녁 동네에서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탄 가스 냄새, 비슷하게 냄새 맡고 그래가지고 밥도 못 먹고 저녁에 그래가 문을 닫고 잤지요. 다음 날에도 이 냄새가 계속되자 주민들은 두통과 메스꺼움을 느꼈고 심지어 구토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악취가 너무 나서 우리 두 사람이 이제 한 2번 정도 구토를 하고 도저히 잠을 못 자요. 머리도 아프고. 속이 울렁거려가 고토할 것 같은 기분이잖아요. 그런 기분. 머리도 아프고 울렁거리고 이래 어지럽고 이래가지고. 수십 년간 공장 악취로 고통받아왔지만 이번에는 일반적인 악취가 아닌 마치 연탄가스 같은 냄새였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옛날에 연탄 이렇게 물 이렇게 해가지고 쫙 올라오는 그런 냄새입니다. 주민들은 이 가스 냄새의 근원지가 바로 옆 포스코 케미칼 공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개선책을 마련할 생각을 하지 않고 기업 핑계를 댄다고 하는 기업 윤리를 보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현장 조사에 나선 포항시는 단순 악취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며 경상북도와 함께 포스코 케미칼과 OCI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단순 악취가 아닌 것 같아요.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불순물 섞이고 하면 연탄가스 같은 냄새가 나잖아요. 이에 대해 포스코 케미칼은 굴뚝 자동 측정기기 등에서 기준치를 넘는 대기오염물질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며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 여파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 시내버스 요금은 입석 기준으로 2016년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오른 후 5년째 현행 요금을 유지하게 됩니다. 한편 경북도 내 23개 시군 가운데 10개 지자체가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했고 2개 지자체는 오는 8월에 요금을 인상합니다. 요즘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농사짓기도 어려운 시절이 됐습니다. 영양군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계절 근로자 100여 명이 입국 14일 만에 자가격리가 해제되면서 본격적인 영농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영양군과 농민들은 귀한 손님 반기듯 이들을 환영했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전합니다. 영양군민체육센터 마당에 대형 버스가 들어오고 우즈베키스탄 계절 근로자들이 내립니다. 이들은 통역 1명을 포함한 남자 62명과 여자 50명 등 모두 113명으로 지난 10일 한국에 입국한 후 수도권에서 14일 동안 자가격리됐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우즈베키스탄인들은 오는 10월 27일까지 영양에서 고추 따기와 수박, 상추 수확 등 바쁜 영농 활동을 돕게 됩니다. Assalomu alaykum. Biz Koreyaga yaxshi yetib keldik. Xudo xolasa yaxshi ishlab, yaxshi qaytamiz keyin. Ish davomida Koreyada dehqonchilikni rivojlantirish usullarini o'rganishni, yerdan unumli foydalanishni o'rganmoqchimiz. 봄 영농철을 지나며 일손 부족이 심각했던 농민들은 어렵게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오시는데 저희들도 환영합니다. 농가들이 같이 일손이 모자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일을 같이 하도록 그래 하고 마무리 잘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들은 임금용 계좌를 개설하고 미리 계약했던 농가 42곳에 배정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단 한 명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강원도 양구에 이어 영양군이 두 번째로 경북에서는 유일합니다.
올해 문경과 봉화 등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배정됐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나빠지면서 역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입국 절차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예, 참 어렵게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 모셔왔습니다. 이분들이 그 일손 부족 문제를 메꾸고 앞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서 베트남 그 외국 계절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데려오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더 들어올 가능성은 그리 밝지 않아 농촌에서 일손 구하기는 여전히 힘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2년도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 경주시 산내면이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산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내년부터 4년간 40억 원을 투입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 공감센터와 다목적 마당, 공감쉼터, 주차장 등을 조성하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이 추진됩니다. 오늘 동해안 지역은 모처럼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아서 자외선 지수가 높겠는데요. 하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모처럼 맑은 하늘이 펼쳐진 하루였습니다. 기온도 크게 올라서 후텁지근하게도 느껴졌는데요. 내일도 맑겠고 강한 볕에 의해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또한 모두 높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모레까지는 갑작스레 소나기가 쏟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나기가 자주 내리는 이유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장마 전선이 올라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번 장마 시기는 7월 초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19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3도, 영덕 25도, 포항이 26도, 경주 28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19도 분포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와 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에는 울진과 영덕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도 우리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덕군이 남정면 장사리 문산호 일원을 체험형 관광레저인 서바이벌 스포츠 명소로 조성합니다. 영덕군은 대한서바이벌 스포츠협회와 업무 협약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젊은 층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서바이벌 스포츠를 연계한 새 관광 콘텐츠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장사리 문산호 일원의 시설을 시범 운영한 뒤 성과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